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라마리나 마리나 운영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리나 운영팀에서 가벼움을 맡고 있는 최영민 주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리나 운영팀의 막내를 맡고 있는 임지혁 주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리나 운영팀의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는 성수대리입니다. 저희는 오늘 한강관문과 서해관문 그리고 아라뱃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마리나를 이용을 하시려면 한강관문과 서해관문을 통항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그 이용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강관문부터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잠깐만. 한강관문을 이용하실 때는 저기 VHF라고 통신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통신 장비별로 라디오 주파수 맞춰 놓듯이 저렇게 채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한강관문 같은 경우에는 12번 채널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아무나 온다고 다 열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한강관문에 미리 신청된 선박이 왔다라는 걸 먼저 알리고 그 이후에 교신이 다 된 다음에 저기 관문에서 완료가 되면 열어줄 겁니다. 완전히 열리면 그때 통항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일단 교신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강관문 여기 구조선입니다. 예, 버티맥스 구조선 여기 한강관문. 네, 저희 지금 관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연결했습니다. 현재 관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문 프로폰 되면 무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예, 관문 프로폰 되었습니다. 입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보통 조금만 열렸을 때 급하신 분들은 막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통제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예, 구조선 측에서 관문 닫겠습니다. 자, 지금 관문이 다 닫혔는데요. 지금은 관문을 지금 아라뱃길의 수위와 한강의 수위 차이 때문에 관문 안에서 그 수위를 조절할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강 수위에 맞도록 수위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번호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지금 이 번호들이 있는데 이거는 배 한 척만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척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번호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몇 번에 위치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들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지금 이게 관문이 길이가 약 150m고 폭이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넓지만 바람이 불면서 배가 돌고 하다 보면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번호 표시, 그 다음에 여기 VHF로 한강 관문에서 선박을 통제하는 그런 내용들은 잘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강 관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는 한강인데요. 지금 나오시는 방향에서 보면 지금 좌우측에 지금 퇴적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엄청 얕은데 그 부분을 표시하는 게 저기 있는 부표거든요. 부표들 가운데로 해서 통학을 하셔야 안전하고, 그리고 여기 왼쪽으로는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저기 신곡 수중 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모르고 가셨다가 전복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한강으로 통행하셔야 된다는 거. 저쪽 오른쪽에 바로 행주대교거든요. 행주대교부터 해서 쭉 가시면 뭐 여의도, 잠실까지 다 통항이 가능하십니다. 예, 앞전에 이제 저희가 한강 이제 관문 이용 절차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저희는 아라뱃길에 통항을 하면서 이제 유의할 점과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지금 보이시는 저 지금 교량에 이제 세 가지의 표시등이 있죠. 좌측에 있는 세모는 말 그대로 좌측을 의미한다라는 뜻이고, 저 가운데에 지금 이제 11자로 구획되어져 있는 거는 저쪽이 항로이다. 그리고 우측에 녹색 네모는 저쪽 우측이다 라는 얘기,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앞에 보이시는 좌측에 빨간 색깔 부표등, 저 우측에 녹색깔 부표등이 있는데요. 저 부표등은 이제 말 그대로 이 항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박들은 저 부표등 가운데 사이로 가라라는 뜻으로 이제 저 부표등을 설치를 했고, 이제 좌측 우측으로 이제 저 표시등을 넘어서면은 수심도 얕고 위험하니까 항상 이제 운항을 하시는 선주님들은 이제 저 가운데로 운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아라뱃길 이제 서해 관문을 향해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아라뱃길 통항에 관련해서 유의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10노트 이하로 이제 선박을 운항을 하셔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10노트를 넘었다, 누가 내가 과속을 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인 VTS라는 곳에서 전파 감지로서 위치 추적을 다 하면서 이제 노트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단속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선박 입출항 관련 법에 의거해서 1차 과태료가 7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으로 이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절대 과속을 하시지 마시고 10노트 이하로 이제 아라뱃길을 조심하게 안전하게 운항을 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라뱃길의 수심 같은 경우는 약 6m 정도, 근데 수위 편차가 조금 있지만 그렇게 깊지 않은 수심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 너비 같은 경우는 약 80m 정도 되고, 이 교량의 높이는 16m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저 보트 같은 경우는 뭐 높이에 그렇게 큰 제약은 없지만 세일 요트를 운항하시는 선주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마스트 길이를 확인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제 항상 선박들이 출항을 하실 때에는 유류 탱크를 체크를 하셔서 어느 정도 되는지랑,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또 챙겨서 안전 유의사항에 유의하시고, 뱃길 통항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구명조끼는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관문이 서해 관문입니다. 한강 관문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거리는 한 18km 정도 되고 시간은 한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해 관문과 한강 관문은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강 관문 같은 경우는 입구와 출구하는 부분이 한 군데로 이루어져 있어서 간단하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서해 관문에서는
입구와 출구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실에서 들어가실 때 어느 쪽으로 들어가셔야 될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하나와 VHF 수신번호가 다른데 서해관문 같은 경우는 73번으로 바꾸시고 교실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관문 여기는 보트맥스 구조선입니다. 네, 서해관문입니다. 근처에 지금 다 왔습니다. 관문 이용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측입니다. 네, 남측 관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문에서 저희한테 또 다른 수신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해관문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이 한강관문과 동일하게 관문에 들어오시게 되면 번호에서 안전하게 대기를 하시게 되고 수위를 다 낮춰서 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서해관문 같은 경우는 폭이 28.5m에 길이가 2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잠시 대기하시고 제 뒤편에 보이시는 관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관문이 열리면 바로 열리자마자 좌측편에 영종대교가 바로 보이실 텐데 영종대교를 바라보시면서 서해로 바로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김포 한강관문과 또 백길 이용 방법 그리고 서해관문까지 오셨는데 여기까지 안전하게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